은퇴한 노신사와 그녀가 만나는 순간 숨겨진 사랑이 폭발합니다. 황혼의 욕망, 감출 수 없는 은밀한 사랑. 노신사와 그녀가 은밀하게 불태우는 황혼의 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황혼의 욕망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지금 해주시면 힘이 납니다. 제1장 잃어버린 시간 길 위에서 은퇴한 신사의 하루는 길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어느덧 5년. 아침이면 여전히 습관처럼 밥을 짓고 식탁 위에 2사람분의 그릇을 꺼내놓곤 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떨구며 하나를 치운다. TV를 켜도 소음만 흘러넘쳤다. 예능 속 웃음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쳤지만 그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집안 가득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살아있대 살아있지 않은 고요한 무덤 같았다. 어느 날 벽장 속 여행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와 함께 떠났던 마지막 여행에서 쓰던 가방이었다. 당신 우리 다음엔 꼭 저기 가보자고 했잖아.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가방 안에는 바랜 사진 몇 장, 오래된 숙소 영수증, 그리고 낡은 지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은퇴한 신사는 가만히 속삭였다. 그래, 한 번쯤은 다시 떠나야지. 혼자라도. 그날 밤 그는 인터넷을 켜고 버스 시간표를 확인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도 않은 채 손이 이끄는 대로 표를 예매했다. 길 위에서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또 다른 공허가 될까? 하지만 확실한 건 단 하나,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제2장 낯선 이와의 첫 마주침. 버스에 몸을 실은 은퇴한 신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따가운 버스터미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터미널 안의 풍경이 너무 생소하고 익숙지 못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가 젊은 시절에 많이 보았던 아주 익숙한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따라 너무나 낯설고 어쩐지 불안했다. 젊을 때 혼자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면 내 옆자리에는 누가 앉을까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곤 했었다. 제발 예쁜 아가씨가 앉기를. 절대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가 안 걸리기를 기대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여지없이 아기여분 아줌마가 옆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도착할 때까지 자거나 자는 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상념에 잠시 옛날 생각이 떠올라 갑자기 이번엔 내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 궁금했다. 이번에도 제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오지 않았으면 했다. 그러네 그 순간 내가 이미 은퇴한 노년이라 잠시 웃음이 나왔다. 그러면 차라리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인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창 밖을 보던 중 잠시 후 옆자리에 누가 앉는 걸 느꼈다. 아, 할아버지가 아니라 다행이다. 옆자리 주인이 정말 내가 생각하던 여인이 앉았다. 잠시 얼굴을 보니 그녀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은은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살짝 나이가 느껴지는 얼굴이었는데 먼저 떠난 아내의 모습이 느껴져서 좀 놀랐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리 잡았다. 안녕하세요. 혹시 창문 좀 닫아주실 수 있나요? 바람이 좀 세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다. 신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요. 창문을 닫고 나니 차 안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묘한 공기 속에서 잠시 어색해하는데 그녀가 말을 건넸다. 어디 여행 가세요? 갑자기 묻는 바람에 그렇다고 얼버무렸다.
그녀의 묻는 얼굴과 말투가 아내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이번엔 더 놀랐다. 내 모습을 보고는 그녀가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신가 봐요. 아, 아닙니다. 갑자기 물어보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저도 혼자 여행 가는 길입니다. 은퇴하고 나니 혼자 다니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편하기도 하고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 사모님과는 같이 안 다니세요? 이렇게 좋은 날 같이 다니시면 더 좋잖아요. 신사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면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내는 오래전에 먼 길 떠났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그녀는 큰 실수를 한 듯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벌써 오래된 일인걸요. 그녀가 어머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 더 답답해서요. 남편이 그녀의 곁을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 가끔 이렇게 혼자서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그녀도 자기가 왜 혼자인지를 설명 아닌 설명을 해 주었다. 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마음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아내를 떠나보낸 지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좀 심란한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무작정 떠납니다. 그 순간 원숙한 남자와 여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같은 감정이 올라왔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기묘한 공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그 후부터 두 사람은 아주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휴게소에 도착해서는 같이 내렸는데 짧은 거리였지만 걸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을 정도로 예쁘다는 것을 느꼈다. 아내가 살아있으면 저런 모습이었을 텐데 혹시 죽은 아내가 나를 보고 싶어 저런 모습으로 왔나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었다. 노신사가 커피를 사서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말없이 커피를 받아드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부부처럼 비춰질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커피가 아주 진하네요. 네, 휴게소에서 마시는 커피는 뭔가 기분을 더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편하게 다가와서 노신사도 엉겹결에 편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노신사가 말했다. 핫도그 사드릴까요? 그녀는 아니에요. 도착하면 저녁 먹어야 되니까 약속 없으시면 그때 식사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녀의 갑작스런 제안에 노신사는 조금 놀라는 표정이었다. 남자가 대답했다. 속으로는 이 여자가 너무 편하게 하는데 이게 뭐지? 갑자기 살짝 의심이 들었다. 네, 그래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혼자 다니면 식사할 때가 가장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디 잘 아시는 데라도 있으신가요? 남자의 대답에 그녀는 한층 기분이 좋은 목소리로 그냥 다니다가 마음이 끌리는 데 있으면 가려고요. 오늘은 혼자가 아니니까 너무 좋아요. 대답하는 모습이 마치 아내의 젊은 시절 데이트할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두 사람은 이렇게 여행 친구가 되어 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설레임과 기대가 마음속에서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이 점점 더 강해짐을 느껴 서로가 모르게 몸이 떨리는 것을 숨기려 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집을 떠나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가는 거라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제3장 함께 걷는 길 흔들리는 마음. 도착한 곳은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파도는 끝없이 부서지며 모래사장을 적셨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가을 바람 속에서 멀리 울려 퍼졌다. 은퇴한 신사와 그녀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하늘은 흐리면서도 드문드문 비친 햇살이 수면 위를 반짝이게 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 한켠은 묘하게 따뜻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적 없는 바닷가를 걸어가기 시작했다. 여행을 하면 살아있다는 게 조금은 실감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워 마치 파도 소리와 섞여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듯 했다. 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맞아요. 집에 있으면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를 때가 많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선 살아있음조차 잊어버리곤 하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렸고 그 떨림이 그녀에게까지 전달되는 것만 같았다. 두 사람은 발걸음을 맞추어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오래된 찻집 앞에서 멈췄다. 창밖으로는 바닷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다. 찻집 안은 따뜻하고 은은한 차향이 가득했다. 그들은 창가 쪽에 자리 잡고 앉았다. 창 너머로 바다가 천천히 출렁이는 모습이 보였다. 차를 주문하고 난 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다. 집에는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신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와 떨어져 있는 생활, 혼자 지내는 시간의 허전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 역시 가족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며 오래전 잃어버린 사랑과의 추억까지 담담하게 말했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젊은 시절의 모험 여행, 때로는 실수와 후회까지. 그럴수록 서로의 눈빛은 한층 가까워졌다. 그녀가 잠시 눈을 떨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같은 나이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일이죠. 신사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깊숙이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머릿속에서는 아내와 함께한 세월이 스쳐갔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그녀의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 커피 잔을 옮기려다가 살짝 그녀의 손끝과 마주쳤다. 그 짧은 접촉에도 가슴이 요동쳤다. 그 순간 그녀도 움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바깥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찻집 안의 공기는 온기로 가득 찼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느새 두 사람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채워졌다. 신사는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걸까요? 아내가 알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앞에 분의 감정이 참 진실하게 느껴지네요. 그녀는 잠시 그의 말을 곱씹다가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쳤다. 눈빛에는 수줍음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차가 거의 바닥날 무렵 창밖의 바다는 더욱 깊고 고요하게 출렁였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와 바람, 먼 수평선이 만든 풍경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게 참 좋아요. 신사가 속삭였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외로움과 상실,
그리고 이제야 찾은 작은 위로가 모두 담겨 있었다. 바닷가 마을의 차가운 바람과 파도 소리는 두 사람의 마음속 따뜻한 떨림과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천천히 어둠이 내리는 바닷가를 걷기 시작했다. 서로의 걸음이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찍혔다. 흔들리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은 마음으로. 4장. 첫 번째 떨림, 늦게 찾아온 봄의 열기.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순간 은퇴한 신사의 가슴은 수십 년 전 첫사랑을 마주했을 때처럼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세월이 그의 어깨에 얹어둔 무거운 외로움이 그 작은 접촉 하나로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그는 망설였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가능할까? 하지만 그 설렘은 멈출 줄 몰랐다. 그녀의 눈빛이 따스하게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다. 그 눈빛에 이끌리듯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끌어안았다. 전혀 저항 없이 말없이 이어진 포옹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순간 같았다. 그녀는 조금 떨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남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의 체온이 그의 가슴으로 전해졌다. 남자의 거친 호흡은 그녀의 어깨 위에서 고스란히 떨림이 되어 전해졌다. 오래 참아왔던 목마름이 차오르듯 두 사람의 가슴은 차갑던 겨울 끝자락에서 봄을 맞이하는 듯 따스하게 부풀어 올랐다. 머뭇거리던 시선이 가까워지고 그녀의 숨결이 그의 볼을 스쳤다. 그 짧은 순간에도 두근거림은 어린 시절. 첫 연애처럼 순수하면서도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간절한 갈망처럼 뜨거웠다. 마침내 입술이 닿는 순간 억눌러왔던 모든 그리움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 입맞춤은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아직 살아있음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벅찬 고백이었다. 그의 손길은 떨렸고 그녀는 그 떨림을 이해한다는 듯 더 깊이 다가와 입술을 열어주었다. 은퇴한 신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가슴 뛰며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신사의 품속에서 조금은 떨고 있는 그녀의 숨길이 느껴졌다. 그리고 신사의 손길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에는 무언가 촉촉함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물이었다. 지금 우리가 이러는 게 후회가 되나 봐요. 노신사가 그녀의 귀에 대고 조그맣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이런 시간이 나에게 올 줄은 몰랐어요. 잠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간 사람 생각도 나서요. 두 사람은 더 힘을 주어 서로를 안아주며 마음속의 미안함을 잊으려 하는 것 같았다. 그동안 누구에게 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것들을 서로에게 모두 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서로의 것들은 모두 가지려고 하듯이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이렇게 터질 듯한 감정이 조금씩 안정을 찾을 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어두워진 바닷가를 말없이 걷고 있었다. 두 사람 마음속에는 먼저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설레임이 순서 없이 교차하고 있었다. 곧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어두워진 바닷가 근처에는 네온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 남자는 그녀에게 속삭이듯 말을 했다. 신뢰가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밤에 이렇게 헤어지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이 여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은 같은 방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라는 듯 하다가 네, 좋아요. 우리 같이 여행 다녀요. 저도 옆에 이렇게 멋진 남자가 있으면 든든하고 좋아요. 대신에 일em 떨어져 자야 해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부끄러운 듯 남자의 품으로 쏙 파묻혔다. 남자는 두근거림과 엄청난 걸 얻었다는 만족감과 누군가를 지켜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바닷가가 바라보이는 곳에 있는 아담한 숙소를 잡고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섰다. 방문이 잠기는 소리에 잠시 숨이 막히는 적막감이 돌았다. 남자는 그녀의 가방을 옮겨주려고 하는 순간 그녀의 손과 부딪혔다. 두 사람은 불꽃이 번쩍이는 느낌을 받는 순간 약속이 난 한듯 서로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남자는 그녀를 자기 품으로 끌어안았다. 그녀는 한 마리 날개 잃은 새처럼 퍼덕이지도 못하고 든든한 남자의 품 안으로 파묻혔다. 남자는 강한 두 팔로 서로의 가슴이 터질 정도로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도 두 발로 남자의 등허리를 끌어당겨 숨어있던 욕망의 갈증을 모두 분출하려는 듯 발버둥을 쳤다. 두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침대로 갈 여유도 가지지 못한 채 카펫이 깔린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동안 숨겨왔던 욕망을 상대방에게 모두 분출하려는 듯 몸부림을 쳤다. 그녀의 살결은 탄력을 잃은 60대 여성의 살결이라기보다는 완숙한 중년의 포근한 살결이었다. 노신사의 가슴도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함을 잃지 않아서 그녀는 남자의 살결을 끝없이 애무했다. 두 사람은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여자의 본능적이고 육감적인 동작으로 황홀경에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올 줄을 몰랐다. 시간이 흐른 후 폭풍이 잠잠해지는 바다처럼 두 사람의 숨결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녀는 남자의 품 안에서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부끄러운 듯 조그만 소리로 남자에게 말했다. 아까 일em 떨어져 자기로 했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미워요. 하면서 남자의 탄탄한 가슴을 보드라운 입술로 깨물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카펫 위에서 움직일 줄 몰랐다. 제5장 다가서는 마음 멀어지는 그림자. 바닷가 마을에서의 둘째 날이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어제 묵었던 숙소에서 나와 다른 숙소로 들어섰다. 나무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전통적인 숙소였다.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약간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그 피곤함마저 어젯밤 확인했던 따뜻한 서로의 온기로 감싸주는 듯 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해산물 요리가 놓여 있었고 촛불처럼 깜빡이는 등잔불이 분위기를 물들였다. 신사는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이런 시간이 제겐 참 낯설고도 특별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소소한 식사가 그저 당연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너무나 큰 선물처럼 느껴지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나이 들면 일상적인 게 오히려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같은 밥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함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조용한 호흡 같았다. 신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벽 같은 것이 동시에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숙소 근처 산책로를 걸었다.
어둑해진 하늘에는 별빛이 반짝였고 바닷바람은 낮보다 더 서늘하게 불어왔다. 신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혹시 내 마음이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젯밤과 오늘 하루 동안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잔잔한 슬픔을 머금은 듯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하지만 그 흔들림이 달콤하면서도 두려워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마주한다는 게 참 어렵네요. 신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내와 함께한 세월이 길었기에 지금 제 마음이 허락되는 건지 저도 헷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당신과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녀는 미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역시 그래요. 하지만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결국 상처도 커질까봐 겁이 납니다. 이미 한 번은 큰 이별을 겪었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오래된 나무 벤치 위에서 이어졌다. 바람은 거세게 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앉아 그 바람을 막아주었다. 신사의 손등이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손을 잡아주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두 사람의 가슴은 동시에 뛰었다. 그러나 오래 붙잡고 있지는 못했다. 그녀는 곧 손을 빼내며 작게 웃었다. 우린 참 조심스러운 사람들이네요. 손 한 번 잡는 것도 이렇게 망설이다니. 신사는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조심스러움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언젠가는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숙소 창문 너머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다. 두 사람은 같은 방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마주 서서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다. 어느 부부들의 여행처럼 그녀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 마치 남자의 아내가 여행 와서 하는 샤워처럼 전혀 어색한 물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신혼여행에서 처음 느껴보던 신비감, 설레임, 흥분 등이 모두 느껴지는 그런 물소리였다. 방 안에 홀로 누운 신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르는 걸까?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죄책감 사이에서 깊은 혼란을 경험했다. 그녀 또한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까? 더 다가서면 무너질까 봐 두렵지만 멈출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녀가 씻고 나온 모습은 영락없는 아내의 모습처럼 보였다. 남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옆으로 가서 촉촉한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그녀도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의 입술을 맞이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두 손이 남자의 은밀한 곳으로 향했다. 남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가운을 어깨에서 벗겼다. 가운은 바닥으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 남자는 또 용기를 내어 무릎을 꿇고 그녀의 은밀한 곳을 향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두 몸을 말작시켰다. 신음소리조차 나올 틈이 없어 서로의 입술을 맞이했다. 오랫동안 분출하지 못했던 욕망과 욕정이 오늘 밤 다시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낼 것처럼 두 사람은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서로의 몸을 탐닉했다. 이런 모습은 60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중년의 남녀가 사랑하는 은근하고 끈질긴 사랑의 행위처럼 보였다. 그 밤 바다와 바람은 여전히 거칠게 몰아쳤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요동치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불안이자 희망이었고 외로움이자 새로운 시작의 예감이었다. 그리고 방 불빛이 꺼진 뒤에도 긴긴 밤은 두 사람은 가슴을 맞대고 조용히 잠이 들어가고 있었다. 제6장 가까워지는 손길 멀어지지 못하는 마음. 다음 날 아침 창문을 두드리는 파도 소리에 신사는 눈을 떴다. 하늘은 흐렸지만 바다 위에는 은빛 물결이 일렁이며 새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대에 누운 채 아직도 자기의 품속에서 잠들어 있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던 따스함을 떠올렸다. 그 감촉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까? 나도 모르게 다시 잡고 싶어지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잠이 안 깬 그녀의 보드라운 가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또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와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그녀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남자의 입술을 받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남자의 은밀한 곳으로 갔다. 남자는 생각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혼자 힘들게 보냈는지. 그래서 남자는 그녀의 육체적인 욕망을 모두 채워주기로 했다. 오늘이면 다시 돌아가야 하므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했다. 이미 그녀는 불덩이처럼 온몸이 뜨거워져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온몸을 구석구석 확인하면서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느낌을 간직하려는 듯 숨을 가다듬으며 남자의 몸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우리 또 언제 만날까요? 매일 보고 싶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남자도 말했다. 나도 매일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못 가게 끌어안고 있었다. 아침 식당에서 그녀는 하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은은한 미소가 입가에 번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신사는 서로 모르는 채 인사를 건넸다. 잘 주무셨나요? 그녀는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바람 소리에 몇 번 깼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것 같네요. 두 사람은 같이 웃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나누며 오늘의 일정을 이야기했다. 작은 등대까지 걸어가 보기로 한 것이다. 길은 바닷가 절벽을 따라 이어져 있었고 가을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다. 바다는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파도는 힘차게 부딪히며 생명의 기운을 뿜어냈다. 걷는 동안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 계속 생각났어요. 사실 저도 두렵지만 마음을 닫고 사는 게 더 외로운 일 같아요. 신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지난 날들이 저를 붙잡고 있지만 지금 제 옆에 있는 당신과의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떨림이 스쳤다. 그러다 이내 바다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낮게 웃었다. 우리 참 아이들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나이가 아닌데도 이렇게 설레고 흔들리다니. 신사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그녀도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닿는 순간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파도 소리와 바람이 대화를 대신했다.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생의 온기가 되살아났다. 등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하얀 등대는 고요히 서 있었고 끝없는 바다가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
신사가 입을 열었다. 만약 우리가 좀 더 젊은 시절에 만났더라면 아마 이렇게 망설이지 않았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이기에 오히려 더 소중할지도 몰라요. 잃어본 사람이 알잖아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이 가장 귀한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마음이 열리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 두려운 거예요. 당신을 좋아하게 되면 그 마음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은 신사의 가슴을 깊숙이 울렸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멈추려 해도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깊게 맞닿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파도 소리만이 거세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신사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녀 역시 이번엔 손을 같이 꼭 잡았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스카프가 흩날리자 신사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잡아 그녀의 목에 다시 둘러주었다. 손끝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스치자 그녀는 순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린 지금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요.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로 온 것 같습니다. 신사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등대 옆 벤치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손을 잡은 채 서로의 체온으로 바람의 차가움을 이겨냈다.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잊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런 시간이 너무 아쉬워 하루 더 머물기로 했다. 저녁이 다가올 즈음 그들은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린 어떻게 될까요? 신사는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천천히 말했다.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바람에 흩날리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지만 신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을 바닷가의 석양을 함께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다는 그 빛을 고스란히 품어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또한 어쩔 수 없이 서로를 향해 깊숙이 물들어가고 있었다. 은퇴한 신사는 갈등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 새로운 사랑에 대한 욕망, 나이 들의 고독이 얽히고 설켜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 역시 두려웠다. 혹시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다 상처만 남기면 어떡하죠? 7장 둘만의 여행 깨어난 열정의 언어.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을 벗어난 듯 자유로웠다. 마을 어귀의 바람은 상쾌했다. 햇살은 부드럽게 그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그저 여행객으로 보였을 것이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시 젊어진 연인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단단하면서도 떨림이 섞인 손길. 그 순간 오랜 세월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던 공허가 사라지고 세상이 다시 환해지는 듯 했다. 그녀도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그의 가슴은 흔들렸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 그녀의 눈빛은 촉촉해졌다. 마치 청춘 시절의 연애가 다시 시작된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갈증과 기다림이 차올라 있었다. 그는 먼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끌어안았다. 그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고 그녀는 그 울림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이었다. 두 사람이 다시 살아가겠다는 약속이었다. 조심스럽게 이어진 입맞춤은 긴 세월의 외로움을 지워내는 위로였다. 떨리는 손길, 느껴지는 체온, 함께 나누는 숨결. 모든 것이 소중했고 모든 순간이 벅찼다. 육체의 욕망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가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는 증거였다. 은퇴한 신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 순간을 위해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게 아닐까. 그는 그녀의 몸 구석구석 모두를 와인잔 다루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때로는 강렬하게 입맞춤을 하면서, 때로는 서로의 가슴이 터질 듯 힘을 주면서, 그녀의 손길도 머뭇머뭇하면서 남자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등을 끌어당기면서 속에 감추어 두었던 욕망을 분출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입에서는 기쁨과 행복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폭풍 속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침 시계를 보고 알았다. 오전 10시 30분. 두 사람은 아직도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시간이 그냥 멈추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녀가 눈을 떠서 남자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고마워요. 남자도 말했다.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런 여인이 지금 내 품에 있다는 게 꿈꾸는 것 같아요. 그들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늦게 찾아온 사랑의 성지 순례였다.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시 태어난 듯한 기쁨을 느꼈다. 서로는 이제 또 누구를 먼저 보내고 외로워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제8장 남겨진 것들. 한동안 두 사람은 연락을 줄였다. 그러나 다시 혼자가 된 시간은 더 견디기 어려웠다. 결국 그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그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보고 싶었어요.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신사는 결심을 했다. 이번 주말에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시간은 다시 흘러갔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서로의 존재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은퇴한 신사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 기억, 함께 걸었던 길, 그리고 그 맑고 고운 웃음소리가 그를 지탱해 주었다. 비가 오는 오늘도 노신사는 그녀의 직장 앞에서 우산을 들고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 내가 기다려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포근하게 해준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다. 나를 기다려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누군가와 이별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은퇴한 신사와 그녀와의 사랑은 불완전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두 사람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언젠가 또 홀로 남더라도 그 기억은 여전히 그들을 살게 할 것이다.